문제는 좀 이게 평이하게 출제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마지막 동형 모의고사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명절 세고 2번 수업 더 하는데 2번 하는 수업은 모의고사가 아니라 백선 특강 해가지고 나올 만한 문제 100문제 쪽집게 강의예요. 그래서 그 10시에 오시면 이제는 시험 문제 푸시는 게 아니라 먼저 이제 그 수업을 들으시는 거니까 두 주니까 한 해에 뭐죠? 50문제씩 정리할 거고요. 다행히 이 민법은 나올 만한 분야가 또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에요. 과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0문제 정도면 우리가 나올 만한 건 충분히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고, 오늘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그죠? 긴장하지 마시고 명절 잘 세시고 꼭 모두 합격했으면 좋겠네요. 자, 1번입니다. 1번. 다음 중 단독행위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이제 이런 문제 틀리면 이제 막 굉장히 막 가슴이 아프죠. 그죠? 일단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증여는 다 아시다시피 뭐예요? 계약이에요. 근데 이게 증여는 계약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 이게 왠지 단독행위 같다는 생각을 들어요. 왜냐하면 꼼꼼히 하는 것이니까 일방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증여는 뭐죠? 계약이라는 거 꼭 머릿속에 뭐죠? 숙지해 두셔야 돼요. 2번 문제입니다. 법률행위 중에서 유효한 것은 2번이 답이죠. 중간생략 등기는 다 아시다시피 뭐예요? 유효해요. 근데 이것도 틀리시더라고. 너무 환장하겠어요. 일단은 1번 이미 소실된 건물이라는 말은 원시적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은 뭐예요? 무효니까 1번은 무효고, 3번 밀수입을 하기로 표시된 출자행위죠. 요거는 동기가 반사회적이죠. 출자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출자행위를 하게 된 동기가 뭐죠? 밀수입니다. 이때는 언제 무효죠?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비로소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 문제 지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표시됐다고 나와 있죠. 따라서 3번은 뭐죠? 반사회적에서 무효고, 4번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의 성공보수의 약정도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라는 게 판례 입장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행동하시더라고요. 2번을 그냥 지나치시고 나서 문제를 잘 안 읽는 분이죠. 5번에 와가지고 5번이 답인가? 해가지고 5번을 찍는 분들이 또 대부분이 맞으시는데 틀린 분들은 5번인데, 대가를 받고 범죄를 하지 않겠다는 계약은요 반사회적이에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인질범, 네 딸 데리고 있다 5천만원 붙여라. 그 말은 5천만원 붙이면 범죄를 뭐죠? 중단하겠다는 뜻이죠. 물론 뭐죠?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5천만원을 주기로 했더라도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따라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갑이 그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여 대금을 모두 받았으나 아직 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는 동안에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였고 그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다. 자, 이중 매매에 관한 전형적 사례죠. 일단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했으니까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니까 1번 갑과 병사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X예요. 근데 또 이 문제는 또 2번을 답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강행복규 위반은 아닌 거예요. 여기에 무효인 것은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자, 우리가 목적의 유효권 할 때 어떻게 공부해요? 첫째, 목적의 확정성. 두 번째, 목적의 뭐죠? 가능성. 세 번째, 목적의 적법. 네 번째, 사회적 타당성이죠. 다시 말하면 사회적 타당성과 목적의 적법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적의 적법에서 뭘 배워요? 강행법규를 배우고, 사회적 타당성에서 뭘 배워요? 반사회적 법률을 배우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강행법규 위반과 반사회적인 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예를 들면 중개사법에서
법정 중개 수수료를 더 받을 수는 없죠. 물론 강행복귀죠. 그게 반사회적인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행복귀와 반사회적인 것은 뭐예요? 별개의 문제고요. 이것이 무효인 이유는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것이지 강행복귀 위반에서 무효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강행복귀를 뭐 하지 마세요? 동일시하지 마시고 항상 구별하셔야 됩니다. 답은 뭐죠? 5번이죠. 을은 갑을 대의하여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뭐죠? 맞는 지문이고 답이 됩니다. 4번이죠. 제3자에 될 수 있는 자를 찾으라고 하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제3자예요. 일단 기역은 가장의 금전 소비대차 후에 가압류를 했으니까 새롭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가 되고요. 니은범도 가장 매매 후에 가등기를 했으니까 가등기를 했으니까 새롭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가 되고 디귿번이 가장 전형적인 제3자죠. 가장 매매 후에 이전 등기를 받았으니까 새로우니까 뭐죠? 제3자고 리을번도 가장 전세권 설정 후에 뭘 설정했죠? 저당권을 설정받았으니까 새롭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고요. 따라 답은 뭐죠? 5번이죠. 이것도 왜 틀리는 거죠? 자존감 부족이죠. 자존감. 아이씨 다 맞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이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시험에서 30점 맞으셨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이 요 문제를 모두 다 몰라서 틀렸을까? 그건 아닌 거거든요. 현재 상태에서는 30점 맞은 분도 다 뭐예요? 맞힐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자존감 부족, 자신감 부족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항상 망설여. 그래가지고 항상 이런 행동을 하시잖아요. 먼저 2번이 답이라고 해서 선택했어요. 그죠? 근데 좀 이따 다시 보니까 다시 볼 필요도 없는데 왠지 2번이 아니라 3번이 답인 것 같아. 바꾸면 틀리죠? 100% 틀리거든요? 근데 바꾸면 틀린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꾸 뭐예요? 바꿔요. 왜요? 자신감 부족, 자존감 부족이죠. 다시 말하면 자신감 가지시고 자기 생각이 맞다면 뭐죠? 고민하지 마시고 선택하고 넘어가셔야 되죠. 작년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지문들을 나열하고 모두가 다 정답인 문제가 2문제나 나왔어요. 그런 것도 왜 틀렸겠어요? 아씨 하나쯤은 틀려야 되는데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신감 가지고 접근하셔야 돼요. 한번 보죠. 5번입니다. 5번 문제죠. 의사표시의 증명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과 2번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모든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습니다. 따라서 제3자 스스로가 선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1번 같이 무효면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가 악의임을 입증해야 되고요. 2번과 같이 취소면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임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므로 1번과 2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제3자는 선임을 뭐 받습니까? 추정받습니다. 3번 상대방이 도달하여야 효력이 있는 의사표시를 보통 우편 방법으로 했어요. 자, 그럼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경험했죠. 도달됐음을 누가 입증하느냐? 도달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한다. 다만 도달을 주장했다는 사실 입증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판례는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에 대해서는 도달의 효과를 뭐예요? 추정하죠. 근데 지금 보통 우편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야죠. 내용 증명도 아니고 뭐죠? 등기 우편도 아니니까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가지고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도달됐음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니까 3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4번이 답이죠. 아주 많이 나왔죠. 차고 중요 부분임은 누가 입증하느냐? 취소하고자 하는 자가 중요 부분이 입증합니다. 다시 말하면 표의자가 입증하겠죠. 그렇지만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면 취소를 못하는 거니까 중대한 과실의 존재는 누가요? 상대방 측에서 입증합니다. 다시 말하면 중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표의자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돼요? 상대방이 입증해야 되므로 3번은 X고 아주 잘 내는 형태의 지문인 거죠. 4번 진이 의사표시는 원칙이 유효하죠. 원칙이 유효하다는 말은 유효하다는 사실은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예외가 뭐죠? 무효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 답은 4번이죠. 6번이죠.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1번 임의들의 원칙적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없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 있고요. 물론 3번도 맞겠죠. 본인의 지명으로도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선임할 수 있고 본인의 지명으로 선임한 경우는 책임이 오히려 뭐죠? 약하다니까 3번도 뭐죠? 답이 될 수는 없겠죠. 주의하실 것은 2번인데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는 질문은 맞아요. 왜냐하면 대리인이 선임했다는 점에서는 특색이 있긴 하지만 어차피 누구를 대리하는 사람이죠?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권한이 같은 건 아니다. 뭐 같은 건 아니에요? 권한. 좀 이따 조문 정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얘기잖아요.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인데 을이 또다시 병이라는 뭘 선임했냐면 복대리인을 선임했어요. 그러면 이 복대리인 대리권은 을로부터 비롯됐으므로 을의 대리권보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작아야 되겠죠. 따라서 대리권, 권한이 같은 건 아니에요. 따라서 만약에 동일한 권한이 있다 그럼 뭐가 돼요? X죠. 동일한 대리권이 있다 그럼 뭐예요? X예요. 뭐가 같은 거죠? 권리와 의무가 같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맞죠?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으로 비롯됐으므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되는데 답은 5번입니다.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이죠. 누가 선임했어요? 대리인 자신이 선임한 겁니다.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5번 보시면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본인 명의로 선임했다는 말은 결국은 갑을 대리해서 선임했다는 말이거든요. X.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스스로 자기 행위로서 선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7번입니다. 갑은 을소의 토지 X를 금 1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토지 X는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었다. 자, 유동적 무효고요.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옳은 것을 찾는데 1번은 X입니다. 자, 허가를 안 받아 지금은 무효죠. 근데 허가를 받으면 뭐로 바뀌어요? 유효로 바뀌는데 소급효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매매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기 때문에 1번은 뭐가 돼요? X가 돼서.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죠. 따라서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여전히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은 뭐죠? X죠.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도 무효이지만 협력 의무는 있죠. 또 협력 의무는 강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력 의무에 관한 이행 요소를 구할 수도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계약은 유효하죠. 따라서 지급한 계약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 중도금도 어떻게 이해하겠죠? 중도금은 지급하기 전까지는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지급한 중도금은 유효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따라 4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겠죠. 5번 매매 계약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있는데 계약을 한 후에 지정 해지가 되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로 뭐죠? 뒤바뀌기 때문에요. 답은 2번입니다.
8번이죠. 법정 추인입니다. 법정 추인에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행의 청구죠. 이행의 청구와 권리의 일부나 전부의 양도입니다.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돼요? 취소권자가 해야죠. 상대방이 아무리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법정 추인이 아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사기당한 제가 팔아먹고 사기당한 제가 오히려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이니까 뭐가 돼요? 법정 추인이 되겠지만 사기친 놈이 저한테 이행을 청구하고요. 사기친 놈이 저한테 뺏은 물건을 팔아먹는 것은 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추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정 추인 사회에서 총 7가지가 있는데 7가지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2가지에 대한 뭐가요? 이해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답은 뭐죠? 1번이죠. 갑이 을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았어요. 그럼 누가 이행 청구한 거죠? 을. 사기친 놈이 이행을 청구를 한 거죠. 기망을 한 놈이 이행을 청구를 한 거죠. 사기친 놈이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뭐가 될 수 없어요? 추인이 될 수 없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9번입니다. 법률행위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이 답입니다. 조건부 권리도 양도할 수 있고 상속도 할 수 있고 보존도 할 수 있고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1번이 답이고요. 나머지 2번. 조건부 권리는 등기할 수 있죠. 조건부 권리는 등기할 때 무슨 등기로 하죠? 가등기로 하죠. 따라서 조건부 권리는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2번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3번 조건 성취 요건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소급시키는 게 가능하죠. 따라서 특약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기 때문에 3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4번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쌍무효이기 때문에 4번도 뭐죠? X죠. 5번도 많이 했죠.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매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니까 이것은 기한이 아니라 뭐요? 조건이고 따라서 불확정 기한부 법률행위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은 뭐예요? 기한. 불확실한 것은 뭐예요? 조건인데 매도할 때까지는 매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니까 기한이 아니라 뭐죠? 조건이고요. 따라서 5번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예요. 10번은 다 맞으셨겠죠? 저번 주에도 열심히 적었죠?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상대방은 점유자를 말하는데 간접을 불문하므로 간접 점유자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또 2번 상대방이 점유자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고의 과실도 요구하지 않으므로 고의 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 맞고요. 2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3번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 염려가 있을 때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X죠. 누가 가져가면 반환 청구하고요. 방해하고 있으면 방해 제거를 청구하고 방해할 염려가 있으면 방해 예방 청구권이 인정이 되죠. 다시 말하면 예방 청구권이 인정이 되므로 염려가 있을 때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뭐죠? X죠. 4번 물권과 물권 청구권은 절대로 뭐 될 수 없습니까?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을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고. 5번 침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면 물권적 청구권과 별도로 또 무엇도 청구하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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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입니다.
물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유치권의 객체는 물건 및 유가증권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객체로 할 수 있다. 맞고요. 2번 조합의 소형태는 뭐가 되죠? 하묘가 되고요. 3번 남의 땅에다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은 경작작고죠. 다시 말하면 농작물은 절대로 토지에 뭐하지 않습니까? 부합하지 않고요. 답은 뭐죠? 3번이죠. 이것도 뭐 이젠 다 아시겠지만 많이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4번 지상권의 설정에 따른 지상권의 취득은 설정적 승계죠. 설정적 승계도 뭐의 일종이에요? 승계취득의 일종이니까 승계취득이다. 맞는 지문이고요. 5번 저당권자는 별채권을 가진다는 지문도 맞아요. 이 별채권이라는 게 뭐냐면 별도로 완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별도로 완제라는 말은 돈 다 달라는 얘기죠. 별도로 돈을 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별채권인데요. 파산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채무자가 파산하면 돈이 부족하죠. 따라서 채권자들은 돈을 다 못 받아요. 그죠? 이때 특별히 나한테만은 돈 다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우리가 뭐죠? 별채권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러한 별채권은 누구에게 인정이 되느냐?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자에게 별채권이 인정이 됩니다. 전세권자나 유치권자나 저당권자는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돈 다 달라고 전액을 다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이러한 권리가 뭐죠? 별채권이고 여기는 안 적지만 또 있겠죠.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보도 뭐가 있겠어요? 별채권이 있겠죠. 뭐하고 똑같은 거니까요? 저당권과 똑같은 거니까요. 따라서 5번은 맞는 질문. 답은 뭐죠? 3번이죠. 12번이죠. 등기가 있어야 물권의 변동이 되는 경우는 1번 공유물 분할 청구 형성권이죠. 소송은 뭐죠? 형성 판결. 그래서 만약에 재판상 분할이 이루어졌다면 형성 판결이니까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현물 분할에 협의가 성립했어요. 이건 현물 분할입니다. 협의 분할입니다.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고요. 따라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 법정 지상권,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고요.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이기 때문에 아예 뭐가 없죠? 등기 능력이 없고요. 4번 경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도 등기할 필요 없죠.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5번 법정갱신도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죠. 답은 뭐죠? 1번이죠. 13번도 거의 비슷한 취지죠. 다음 중 부동산의 소유권이 갑에게 있지 않은 경우 1번 을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갑이 소유권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5년간 점유하였으나 아직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못했다면 갑에게 소유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취득 수요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죠. 답은 1번이죠. 나머지 것들 2번 경매는 등기할 필요 없죠. 따라서 갑이 경락대금을 완납했다면 등기하지 않아도 이미 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요. 3번 건물을 신축하는 것도 법률행위가 아니죠. 따라서 건물을 신축하는 순간 신축자는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가지므로 갑에게 이미 소유권이 있고요. 4번 매매 법률행위로 인해서 물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죠. 근데 문제는 등기하면 소유권이 있어요. 돈을 다 줬는지 안 줬는지는 뭐 하지 마세요? 고려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 대금을 다 안 줬더라도 뭘 했다면요? 등기했다면 소유권이 있으니까 4번에서 갑에게 소유권이 있고
5번 을이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갑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했다. 이런 거 우리가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고 이러한 등기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갑에게 뭐가 있죠? 소유권이 있죠. 답은 1번이죠. 14번이죠. 부동산 소유권이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순차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실제 등기는 갑과 병 사이 이루어졌다. 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못한 것은 일단 중간 생략 등기인데 이런 문제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을에게 팔고 을이 병에게 팔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 받고 을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 받아야 비로소 병이 뭘 갖는 거죠? 소유권을 갖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따라서 1번.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하여 성립 요건주의를 취하면 그 등기는 이론상 인정될 수 없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이 아니라 뭐죠? 맞는 지문이고 이론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갑이 병에게 직접 등기했다 그래 소유권 취득할 수는 없는 거예요. 2번 종전에는 판례 약설의 중간 생략 등기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고요. 3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규정을 단속 규정을 보는 경우 유효하게 되고 4번 판례는 이 법의 규정을 효력 규정으로 봐 X죠. 판례도 3번 지문 나온 것처럼 단속 규정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지면 처벌은 하지만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함으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실시로 명의 신탁에 의한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로 되어 있다. 이거 뭔 소리죠? 3자가 명의 신탁 얘기죠. 중간 생략형 명의 신탁이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병과 만나서 명의 신탁 약정을 하고 을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가 이루어졌으면 이거 우리가 3자가 명의신탁 또는 뭐죠?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중간 생략형 생략 등기죠. 왜냐하면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을에서 갑으로 등기를 하고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갑에서 병으로 뭐죠?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게 FM이겠죠. 그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을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중간 생략 등기지만 부동산 실명법에서 이러한 행위는 뭐하고 있어요?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된다 이런 취지고 5번도 뭐죠? 5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15번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으므로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는 없고요. 2번 과실을 수취하기 위해서 점유자는 뭐이기만 하면 돼요? 선이기만 하면 돼요. 무과실까지는 요구하지 않아요. 다만 선이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정당한 근거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2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점유물이 멸실 훼손됐어요. 계속 반복입니다. 멸실 훼손됐다는 이유로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려면 선이이고 뭐여야 돼요? 자주점유여야 돼요. 따라서 선이라 하더라도 타주점유라면 전부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져야 되므로 3번은 뭐가 돼요? X가 되고 3번이 뭐가 돼요? 답이 되는 거죠. 4번 점유자는 선악불문하고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죠. 다만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하죠. 근데 문제에서 과실을 수취한댔다는 말 대신 뭐가 나와 있어요? 점유물을 이용한 경우는 나와 있죠. 점유물을 이용했다는 말은 그 목적물로부터 뭘 수취했다는 얘기예요? 과실을 수취했다는 얘기니까 유의하시기 바라고 5번은 이거 뭐 어려워하시는데 이런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와이프한테 여보 물 좀 줘 그랬더니 싫어 라면 안 줄래
말 되는 얘기예요? 물 좀 줘 그랬더니 뭐요? 라면 안 줄 거야 이런단 말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동문서답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회복자는 뭘 해달라고 요구했냐면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라 그래? 싫어. 나 인도 안 해줄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말소해달라 그랬으면 말소를 못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든지 물 달라 그랬으면 물 못 주겠다고 얘기하지 왜 갑자기 느닷없이 라면 안 주겠다고 얘기를 하냔 말이죠. 그죠? 이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야. 말소해달라고 청구했으면 말소를 못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갑자기 유치권을 들먹이면서 반환을 못해주겠다고 말한다는 것은 완전히 뭐죠? 동문서답이란 얘기예요. 그런 건 뭐예요? 한 대 줘 막아야 되는 맞아야죠. 회복자가 뭘 청구했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구했더니 점유자가 뭐래요? 난 유치권자다라는 말은 반환을 거부하는 거고 그거는 뭐죠? 동문서답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죠? 답은 3번입니다. 16번입니다. 점유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개념이죠.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훔쳤든 뺏었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사실상 지배하더라도 점유권이 없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점유 보조자라고 하니까 답은 뭐죠? 2번이죠.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습니다. 나머지 것들 3번 저당권자는 점유권을 갖지 않는다 맞죠? 왜냐하면 사실상 지배를 해야 뭐가 인정이 돼요? 점유권이 인정되는데 저당권자는 뭐만 해요? 등기만 하고 사실상 지배를 안 하니까 점유권 없고요. 4번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고 5번은 뭐 안 읽어볼게요. 그죠? 답은 2번이 됩니다. 제가 얼마나 쉽게 내려고 노력했는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뭐예요? 100점 맞아야 돼. 그래서 뭐 틀릴 게 없죠. 17번입니다. 그래도 틀리죠? 환장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아는데도 틀리는 거를 줄이는데 오늘 뭐 조문 정리하지만 기본 종교 확실하게 뭐죠? 내 거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항상 답을 선생님 내가 맞힐 리가 없는데 뭐가 다른 게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의심하고 이러면은 답을 선택 못합니다. 그죠? 17번입니다.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맞는 질문이고 설명드릴 게 없고 2번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죠. 공유자 중 1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으면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뭐죠? 기속하게 되고요. 3번 자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죠. 따라서 반환 청구나 방해 배제는 공유자가 전부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렇지만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한 권리이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은 전부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한다는 거 제가 굉장히 많이 뭐죠? 강조한 부분이죠. 따라서 3번 공유물을 손괴한 자에 대하여 공유자 중 1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유물에 발생한 손해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은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조심하셔야 되는데 빈 땅에다가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단순한 이용행위가 아니에요. 변경행위입니다.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용행위가 아니라 뭐죠? 변경행위이므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4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5번도 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 지분권은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겠지만 남의 지분권은 타인의 지분권을 지가 뭐 할 수는 없어요?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가 발바닥이 간지러우면 지 발바닥 긁어야지 남의 발가락 긁은다고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권리는 어떠한 형태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5번 조심하셔야 돼요. 5번은 그냥 결론만 나와 있고 실제 시험은 조금 어렵게 바꿔요. 어렵게 바꾸더라도 누구의 지분권만 주장할 수 있어요? 자기 지분권만 주장할 수 있고 남의 지분권은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답은 3번이 되겠죠. 18번입니다. 갑 소유 X 토지에 대하여 을이 점유취득시를 완성하였으나 등기를 격려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등기는 갑 앞으로 되어 있고 점유는 을 앞에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이미 20년이 지났다는 사실이 나와 있죠. 물론 을은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2번 갑이 병에게 X토지를 매도하여 이전 등기를 마치면 을은 갑에 대한 시효취득 효력을 병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이제는 이 정도는 뭐죠? 완전 껌식기죠. 2번 위의 일에서 병이 갑의 배임행에 적극 가담한 경우 갑과 병의 매매는 반사의 질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는 지문도 맞아요. 이걸 우리가 이중매매 법리라고 하죠. 정리해보면 일단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소유권을 갖는데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여서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이게 뭐죠? 이중매매 법리고요.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첫째,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취득시효죠.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처분한 경우에 매수입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팔아먹으면 갑이 병에게 팔아먹고 등기를 해주면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져요.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면 이제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 무효가 되니까 뭘 못 가져요? 소유권을 못 가져요. 이것도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뭐죠? 명의신탁이죠.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경우죠.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경우에 제3자도 마찬가지죠. 명의수탁자가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러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고요.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면 소유권이 없고요. 요 세 가지는 뭐죠?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뭐죠?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답은 뭐죠? 3번이죠. 자, 취득시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소멸시 올리지 않아요. 왜요?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자신의 권리를 계속해서 뭐예요? 행사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이 돼서 몇 년 지나야 비로소 등기청구권이 없어져요? 10년 지나야 등기청구권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한번 을이 점유를 상실하면 시효이익의 포기로 간주되어 취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자, 갑이 병에게 팔아먹고 등기를 해주면 을은 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요. 그럼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4번. 을의 X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주장에도 불구하고 갑이 악의로 병에게 매도한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5번. 근데 만약에 갑이 병에게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수용당했어요.
그러면 갑에게는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으니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요. 다만 병으로부터 받은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대신 달라고 뭐 할 수 있죠? 요구할 수 있죠. 대상청구권이 인정되고 주의하실 것은 대상청구권 행사하려면 을이 갑에게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한 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5번 X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전에 을이 갑에 대하여 시효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등기청구권을 행사했다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중요한 문제죠, 물론. 19번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답이죠. 구분지상권의 객체는 수목은 제외됩니다. 자, 수업할 때도 구분지상권이 나오면 수목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죠?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랬고요. 특히 1번처럼 이렇게 눈에 띄게 지문을 안 내요. 실제 시험은. 조금 뭐예요? 숨겨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분지상권 나오면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요? 수목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마음으로 지문을 보시고, 물론 수목을 객체로 한 구분지상권은 설정할 수가 없으므로 답은 뭐죠? 1번이죠. 나머지 것들 양도할 수 있고 상속도 되고요. 또 한 필지 토지 전부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할 수가 있고요. 4번 지상권은 뭐가 원칙이죠? 무상이 원칙이니까 지로는 성립 요소가 아니고요. 5번 물론 지로를 주기로 했는데 만약에 경제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해서 현실적이지 않다면 증감 청구도 가능하니까 답은 뭐죠? 1번입니다. 20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만 하면 되죠. 따라서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들을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죠. 지역권은 부정성, 수반성이 있죠. 따라서 요역지 소유권과 분리해서 뭐 할 수 없습니까? 양도할 수가 없으므로 2번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하지만 이를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지역권도 물권이니까 물권자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뭐는 없죠? 반환 청구권은 없기 때문에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4번과 5번 비교하시는데 4번 소멸되는 것을 억제하는 거는 긍정적인 거죠. 따라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만. 취득을 막는 것은 부정적인 거죠. 이건 뭐죠? 전원이죠. 따라서 4번처럼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니까 한 사람만 하면 되므로 요역지가 수인의 공인 경우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은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처럼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니까 전원이 해야 되므로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기간 중단은 지역권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는 질문도 맞는 질문 되겠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좀 쉬었다가 2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